C3 조찬 포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맥앤드 MEC 박종인 대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발제 주제는 대표 어떻게 성장하는가입니다. 주제 성경 말씀은 잠언서 20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지금부터 박종인 대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읽어주신 말씀처럼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이 경영을 전쟁하듯이 하라라는 거였죠. 전쟁은 사실 살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잖아요. 근데 경영을 대강대강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목숨 걸듯이 적극적으로 경영에 임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경영에 대해서는 뭐 여기 저보다 성공적인 스토리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제 삶을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제 삶을 위주로 이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대표의 정의는 회사의 유익을 위한 경영자이죠. 그런데 우리 CBMC 회원들은 하나님께서 회사에 파견 보낸 경영자, 그 청지기적인 소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기 정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89년도 그 직장과 개인 사업을 겸업을 하면서 제 사업의 시작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때 제 삶은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였어요. 제가 부모님을 모셨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으며 두 동생이 제게 있었는데 그런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 나이에 소득은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등 떠밀리다시피 제가 개인적인 이제 일을 쭉 하다 보니까 인정을 받아서 오더가 많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더군요. 그래서 90년 3월 1일 공휴일이 있잖아요. 그날부터 일을 시작을 해서 아주 개원 일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직원 1인으로 설계사무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 성향을 가만히 보면 절대 위험을 추구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안전을 추구하는 건데 92년도 중견 건축 설계 사무소에 기회부문 책임 설계 파트너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형태였냐면 제 직원에 대한 모든 인건비를 다 감당해주고 사무소를 제공해주고 일을 제공해주고 남는 이익분 또한 제게 주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일 걱정 없죠. 돈 걱정 없죠. 그리고 또 아웃사이더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래 관련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 이같이 안전한 사업 구조가 있었어요. 그 1인으로 시작했지만 한 10인까지 이제 늘려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93년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사업 2년 차에 법인으로 제가 전환을 했어요. 근데 이 법인으로 하다 보니 같이 하자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규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경쟁보다는 안전지향으로 소사장 제도를 유지해서 제가 법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저 스스로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은 이거 경영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알았기 때문에 잘 감당해서 회사를 키워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그때 당시에서는 책임지는 것이 싫고 부담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렸을 때 저희 때는 누구나 다 가난한 배경이었잖아요. 우리 마을에서 딱 한 가정이 잘 살았는데 그 가정이 어디였냐. 자동차 엔진을 다스리는 그 기계공이셨어요. 그분만이 우리 마을에서 유일하게 삼세끼를 잘 드시는 집안이었어요. 어릴 적 꿈에 그래서 나도 자동차 정비공이 돼야겠다라는 꿈을 꿨던 이유가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도전해서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면 안전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고착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소사장 제도까지도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48세 한 10여 년 만에 2003년에 관리능력 부재에 따른 법인 분리를 제가 하게 돼서
주식회사 맥앤데미씨를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된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가 된 이유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 탈피가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항상 추구하기 때문에 법인 제도에 따른 소사장 제도를 유지를 해왔고 법인 분리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제 능력 범위를 스스로 10인으로 규정하고 사실 오늘에 이른 것이죠. 저와 똑같이 출발했던 김성식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40명, 50명 아주 성장 위주로 추진하는 분은 그랬고 저는 20명 수준에서 머물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31년 동안 제가 이 설계 부분 비즈니스를 하게 됐는데 그 원동력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설계가 제게는 너무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요. 24시간 하잖아요. 근데 25시간 일을 해도 피곤한 줄 몰랐어요. 너무 그 일이 재밌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설계를 하다 보면 소소한 아이디어들이 자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는데 그 일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그리고 새로운 공법에 대한 도전을 즐기는 성향이긴 했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기는 싫지만 또 내 스스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즐겨했기 때문에 사업가적인 측면보다 엔지니어적 측면이 더 강한 사람이지 않았나 이렇게 자평을 해봐요. 그리고 소규모 사업을 하기에 큰 위기는 사실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성장 또한 없었던 거죠. 근데 안주의 이유는 내가 열심히 하면 유지 문제가 안 되었다. 그런데 늘 우리가 갈등하는 거 있잖아요. 신앙과 사업의 일체성. 근데 이걸 교회에서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고 또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바쁘다 보니까 신앙과 사업이 상당히 분리된 개념으로 살아왔는데 그 분리가 사실 우리에게 갈등 요소를 많이 일으키고 있죠.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중차에 대한 직임들을 받잖아요. 장로님 뭐 사업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저럴 때 하는 데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를 제가 요구받았을 때 그런 제시를 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요 그림 4개가 참 재미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혼자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방향이 전혀 틀리는 방향으로 갔고 어떤 사람은 목전에 딱 다다랐지만 자기가 그 목전에 다 다다랐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 일로 함몰 당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우측 하단에 보면 두 사람이 꼭 껴안고 성공을 축하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림에 해당되나요?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까? 나 홀로 유아독존하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을 한번 나눠봤고요. 제 자신은 사실 경영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했어요. 기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흉내는 낼 수 있을지라도 경영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해가지고 그럼에도 신앙과 일의 분리에 대한 갈증이 늘 제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석전 회장님의 권유로 CBMC를 만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를 받게 돼요. 2005년에 강남지회에 첫걸음을 하게 됩니다. 딱 들어갔는데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CBMC 비전을 보면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갈증을 느꼈던 것들이 저 한마디로 딱 요약이 돼서 제게 굉장히 도전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갔는데 나가다 보니까 두 가지. 하나는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저희 교회에서 들었던 그 말씀의 차이가, 온도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주일날보다 그날이 더 사모해서 갔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 실험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았는데, CBMC 정체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생각들을 같이 하고 있었던 몇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2014년 123주의 창립에 저도 자연스럽게 동승을 하게 됐죠. CBMC 비전과 킹덤 컴퍼니 경영 나눔으로 이 부분들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경영 현장에서 복음에 대한 갈증은 우리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C3 경영을 우리는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포럼조차도 C3 포럼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C3 경영을 통해서 내가 늘 갈증을 느꼈던 복음에 대한 실현을
하는 장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C1은 하나님께 커넥팅하자. C2는 공동체에 커넥팅을 하자. C3는 복음으로 커넥팅하자. 늘 우리가 익히 알았던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C1, 하나님과의 커넥팅, 곧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 방법은 각자가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우리는 CBMC 비전과 함께 C1에서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방법을 가지고 있으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매일 말씀을 나누고 보내고, 사실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어떤 중요한 결정에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신앙과 정반대적인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대응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을 때에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많이 경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C3 경영 비전을 형제 기업과 연합을 통한 협업이라. 금년 저희 지회에서는 협업으로 상생하는 지회라는 비전 목표를 세웠습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우리 목표가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근데 저의 경우 C2 공동체를 통한 상생의 모습을 한 몇 가지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CBMC 동역자들과 협업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거실 체험 및 공조 겸용 시스템 개발을 2개사와 협업을 했는데 한 2개월 걸린 게 아니에요. 지금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다 완성이 됐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정말 약한 두 CEO들을 모셔다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계속 개발 독려를 하고 같이 참여하고 테스팅하고 시험까지 해서 오늘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 활성화되면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과실이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동파방지 면상 발효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동파방지 열선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아주 엄청나게 많은 수량이 들어가는 곳에는 작은 전력의 차이가 전체로 봐서 엄청나게 큰 에너지 차이를 느끼게 되죠. 그것을 2개사와 협업을 1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정률 한 80%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요즘 온난화 현상, 저탄소 이게 화두잖아요. 앞으로 1도만 더 오르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소를 활용해야 한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널려 있죠. 그래서 수소 발전 사업화가 우연하게 제가 관심을 가졌던 바인데 그것을 2개사와 협업을 6개월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CBMC가 금년에 협업으로 상생하는 지혜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은근과 끈기로, 두 번째로는 자기희생적인 섬김이 있지 않으면 상생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저도 한 두어 개는 실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구성원들이. 근데 인내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과정 속에서 협업을 통해서 상생하는 지혜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C3 복음으로 영혼 구원. 이를 통한 관계 전도로 개인의 삶을 나누고 전한다. 정말 이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 돕고 내가 누군가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관계 전도가 얼마나 쉽나요? 그래서 저는 매일 1인 한 사람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목표가 있으면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목표 성취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에 대한 도전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할 대상자들을 만나면 바로 전도를 하게 되는 반응들이 스스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이런 C3 경영, C3 포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자가 신앙과 일의 일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대표의 정의,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자였죠. 근데 그때는 소유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킹덤 컴퍼니를 우리가 배우고 익히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회사에 파견 보낸 경영자였다. 근데 청지기적 소명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각의 전환, 삶의 전환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저의 경우는 성장을 통한 청지기적 소명 감당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안정을 통한 청지기적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지나온 세월을 지켜보면은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향이 성장 위주이든 안정 위주이든 늘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할 때 이 부분을 통해서 정직이적 소명,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3 경영은 농부에게 주어진 쟁기와 같은 훌륭한 도구이다. 우리는 복음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야, 너 훌륭하게 장사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는 것보다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 15분 정도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질문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당신의 성향은 어떤가요? 심플하죠? 안정형인가요? 성장형인가요? 그리고 C3 경영 가능한가? 그 C3 경영은 하나님과 그다음에 공동체 그리고 복음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C3 경영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목적한 바가 의논함으로 굳게 세워지나니 좋은 충고를 가지고 전쟁할지니라. 경영은 전쟁하듯이 죽고 살듯이 이건 너무 과격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한 모습이 경영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나의 대표 성향은 어떤가? 그리고 C3 경영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들어 주셔서 좋은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3 경영에 대한 그 도전 의식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는 경영을 잘해서 칭찬 듣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한 방점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정의는 제가 내려보자면 우리가 킹덤 컴퍼니 경영에서 6가지 원리에 따른 경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킹덤 컴퍼니를 지향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가장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영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창조 경영이든 책임과 배려, 신뢰, 공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만 국한된다면 그 메말은 사막과 같은 삶이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자 하는 영성이 있다면은 작지만 그것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살 것인가, 복음으로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봐요. 우리는 영에 속한 전문인과 실업인이고 그러기에는 육으로만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생이더라. 제가 66세거든요. 어느새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나온 날들이 길었지만 돌이켜보면 엄청 짧다라는 자괴감이 많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와서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는 것도 사실은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를 통하여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누구에게나 신앙이 좋으면 사업이 일취월장하고 성공 위주로 다 가는 것은 아니에요. 모세도 그 어렵고 험난한 과정을 통하여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임은 삶으로 입증되고 시련으로 확정된다. 항상 애들로 있는 시련을 우리가 믿음으로 킹덤 컴퍼니 경영자답게 일들을 해낸다면 오늘 C3 경영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잠언 20장 18절을 마지막으로 되새겨보면서 마칠까 합니다.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느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경영의 현장에서 정말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쟁하듯이 한번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